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는 김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가 있고요. 또 동작성 지능이라고 해서 이제 손을 움직인다든지 혹은 시각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능을 높이고 사고력, 판단력, 논리력 이런 것들은 다 언어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첫 대화, 아이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는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림책을 읽혀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림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책을 어머니 말을 통해서 이게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를 통해서 축두엽이 활성화되고요. 바로 거기서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하고요. 또 감동을 하거나 또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또 변형계라고 하는 데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고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부모하고 대화하고 그림책 읽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뇌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4개월 이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발달을 합니다. 감각적인 게 우선 발달하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발달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3세하고 4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좌우뇌가 통합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어떤 것을 볼 때 진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로 된 바위와 진짜 바위를 구분하고요. 사실 구름이 하얀데 선글라스를 끼면 펄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펄었지만 구름은 원래 하얀데 이 선글라스 때문에 파랗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좌우뇌가 통합이 되면서 3, 4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6세 때는 전두엽이 상당히 발달하는데요. 이때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혹은 상상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발달하는 게 축두엽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언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언어의 뇌가 급속도기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 두정엽이라고 그래서 논리, 추상적인 논리라든지 혹은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것들을 진짜 추상적인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런 수학적 이런 공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이 되면 이제 후두엽에 있는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고학년들의 우리 이제 수학 문제를 보면 다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뭐 포물선이라든지 부피라든지 혹은 뭐 지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림 한 장이나 사진 한 장을 통해서 한 페이지 글보다 더 많은 것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이 그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든 24개월까지는 한꺼번에 발달을 시켜라 라고 하는 거고요. 3, 4세 때부터는 아이들이 좌우뇌가 통합이 되니까 많이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5, 6세 때는 문제 해결력이 있으니까 상황 여러 가지 지적인 경험도 좋고요. 또 환경적인 경험도 좋고, 어쨌든 그런 경험에서 문제 해결력 갖고 자기 주도성을 키우고 자기가 또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발견하는 게 요 시기가 중요한 거고요. 초등학교 내내는 언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는 수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어떻든 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멀티미디어적인 교육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두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24개월 이전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게 되면요.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고치고 개선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러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에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24개월 이전에는 디지털 미디어, 뭐 그게 컴퓨터가 됐든 태블릿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텔레비전이 됐든 보여주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이다. 엄마의 표정을 통해서 아이가 뭘 느끼고 또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걸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발달하고 또 아이가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가 발달하고 그게 두뇌 발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림책을 통째로 태블릿 PC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익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로 해서 글자를 읽는 거하고 그림책을 통해서 읽는 거하고 글 읽는 방식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뭐 신문 기사나 읽을 때는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읽지 않고요, 쫙 이렇게 읽습니다. 대각선으로 읽는다는 거죠. 반면에 아날로그로 책을 읽을 때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읽고 나서 뭐 태블릿 PC든 아니면 실제 그림책을 읽고 나서 해득력을 보면 이 아날로그를 통해서 했던 해득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냄새도 있고요, 질감도 있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빨리 넘기고요, 그리고 손의 감촉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 기억이 오래 남는 거거든요. 그냥 보는 것보다는. 더구나 디지털에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축약된 거죠. 그렇죠? 너무나 큰 용량이니까 그것을 압축을 시킨 겁니다. MP3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소리가 압축된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풍부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는 훨씬 더 자극적이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물론 세이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글자를 익히면서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일반 텔레비전보다는 상호작용 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가 책을 읽는다든지 엄마가 손으로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세이펜이나 이런 걸 자꾸 이용을 하다 보면 아날로그 방식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주어야 될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해서 본다고 그러면 아날로그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세이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두뇌 발달에도 더 도움을 줍니다.